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자본을 그 자본 그대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투벤져스 스페셜 이제 설을 앞두고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이른바 저 PBR주를 중심으로 좀 증시에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이런 최근의 한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생소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한 3, 4년 동안 거의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는 섹터나 기업 위주로만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1월 말이었죠. 1월 말부터 갑자기 이제 저밸류, 그러니까 저밸류 테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배 미만인 기업들의 주가가 뭐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발표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동반해서 급등하는 굉장히 좀 이색적인 그런 좀 장세가 나온 것 같고,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좀 뭔가 주주 환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바꾼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걱정되는 건 좀 그거죠. 너무 막 이렇게 급등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포모 심리를 계속 자극시킵니다. 그러니까 AI 없는 분은 AI 포모 현상이 있었고 작년에 2차 전지. 근데 이번엔 또 저 PBR주가 가니까 그거 없는 분들은 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의 색깔이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변하는 속도를 쫓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갑자기 이제 테마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위아래로 막 박스권을 거듭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그 업종의 어떤 그 재료나 이런 모멘텀에 따라서 뭐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내려가는 그런 장세가, 이게 뭐 이번 1월, 2월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중 내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과 일본 증시는 펀더멘털 기반으로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그런 또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르는 건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증시의 변동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좀 이쪽에 있는 기업들은 PBR이 오히려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좀 부담스러운데 PBR이 어떻게 1위 밑으로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경우 좀 기업의 PBR이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기업의 자본이잖아요.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걸 뭐 사업을 하건 투자를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벌어서 회사의 자본이 쌓이겠죠. 네. 근데 이 자본이 쌓이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배당도 주고 뭐 이러면서 뭐 그쪽에 관련돼서 이제 현금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기업들은 이제 계속해서 자본이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잘 운영하는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유통사나 철강사들 보면 PBR이 뭐 보시면 0.2배, 0.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본이 1,000만 원인데 시장에서는 20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 자본은 1,000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PBR 한 배 이하로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자본을 그 자본 그대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자본이 앞으로 계속해서 결국 이익이 좀 감소하면서 훼손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자본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뭐 이익이 계속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이익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유통회사들 같은 경우 대형마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옛날에는 몇 천억씩 벌던 기업들이 이익이 실제로 좀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이제 회사들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 대형마트나 이런 오프라인 그 매장을 운영하는 쪽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 자본에 엄청난 가치를 이제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PBR을 결정짓는 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의 이제 미래죠. 미래의 전망이 밝고, 예, 뭐 확실해 보이면 높은 PBR을 주게 되고요.
그게 좀 불확실하거나 경쟁이 치열하거나 이렇게 되면 PBR을 높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된다거나 그럴 때. 그래서 보통 그런 기업들이 한 배 미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규제하는 쪽 있죠. 정부가 뭐 규제한다거나, 특히 은행주들 있잖아요.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어쨌든 규제를 하다 보니까 PBR이 뭐 0.3배, 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물론 은행 같은 경우는 돈은 잘 벌지만 성장은 못해요. 큰 성장은 아니지만 연간 뭐 수조 원에 달하는 돈들을 버는데 PBR은 0.3배, 4배. 그 이유는 정부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면 너네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어? 배당 줄여.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에 대해서 시장이 또 인정을 못 하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주주 환원을 또 못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그걸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주인데 이 기업이 어떤 걸로 해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은, 번 돈은 주주의 돈이거든요. 실제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설비 투자까지 다 하고 남은 돈이 있거든요. 그걸 잉여 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이제 회사에 물어봐야 돼요. 이 돈 가지고 당신 뭐 할 겁니까? 결국 이 돈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더 벌어서 기업 가치 올려주든가, 아니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배당을 해달라는 거죠. 예. 근데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투자도 안 하는데 그냥 현금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주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 인색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고, PBR을 그 자본보다 더 낮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 보면 그 애플 같은 경우는 PBR이 굉장히 높은데, 애플은 돈을 벌면요 자본을 그냥 없애버려요.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합니다. 1년에 한 100조 원씩 자사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이 회사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네. 오히려 빚을 내 가지고 주주들한테 자사주 매입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주주 환원의 열성적인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어쨌든 돈을 돌려주니까 주주들한테 PBR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근데 반면에 그거를 못 해주는 기업들은 또 할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PBR 이제 한 배 이하에서 거래가 되는데, 뭐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선 이 회사가 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 한다라고 인정하는 게 결국 PBR 한 배 이하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신사업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든가, 영역을 넓히든가 이래야 되는데, 뭐 경쟁이 치열하고 성장이 꺾이면서 그걸 이용을 못하는 기업이라든가, 주주 환원에 인색한 기업, 한마디로 현금 활용을 못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PBR을 지금 높게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좀 양상이 저 PBR주 사이에서도 뭐 어떤 기업은 갑자기 하루에 뭐 10% 오르고 또 반대로 어떤 기업은 그렇게 뭐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고 되게 좀 제각각 움직이더라고요. 네.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좀 시장에서 선호하는 저 PBR주는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부류로는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제 스타일의 기업들이 요즘에 좀 주가 잘 가잖아요. 이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원래 주주 환원을 잘해요. 잘 하는데 이제 주가는 좀 저배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주가 그러니까 주주 환원도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고, 갖고 있는 이제 고가의 현금도 많은 편인데 ROE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죠. 뭐 100만 원 가지고 1년에 10% 벌면은 그게 10%죠. 10만 원을 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게 ROE가 되는데, 그 ROE가 이렇게 10%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ROE를 올리기 위해서 이익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이 밑에 자본이죠.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 자본이 깎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ROE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현대차나 기아는 어쨌든 이 ROE를 올리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 편인데 워낙 자본이 많다 보니까 자본이 너무 커졌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그렇게 하는데도, 배당을 주는데도 어쨌든 ROE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돈은 잘 버니까 이익 면에서 ROE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밑에 분모를 더 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이 원하는 건, 야, 현대 기아 너네 그래 뭐 자사주 매입 소각 열심히 하는 거 알겠어. 근데 ROE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더 태워야지. 그러니까 미국만큼 자사주 매입 소각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현대 기아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시장이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현대차 기아류의 기아 같은 이제 업종들이 요즘에 좀 어쨌든 주가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특징은 어쨌든 돈 지금 잘 벌고 있고요. 곳간에 돈도 많이 쌓아놨고, 그리고 생각보다 주주 환원도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여지가 더 많은 기업, 예. 그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한번 움직이고 있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정반대 개념인데 똑같아요. 저밸류고 돈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주주 환원을 안 해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안 하면 차라리 신사업이라도 투자를 하든가, 그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좀 지주회사들이 좀 많아요. 지주회사들이 뭐 어디에 투자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주회사들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고 정말 많이들 할인을 받고 있는데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금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를 주주 환원을 좀 많이 해주거나 이러면 좋은데 인색한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타겟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원하는 건 그런 기업들이 어쨌든 그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좀 통해 가지고 주주 환원을 하면 이 자본금이 깎여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ROE가 올라가거든요. 이익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걸 올리라는 거죠, ROE를. 예. 그걸 이제 요구하는 건데, 그런 기업들이 좀 이제 정부의 압박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PBR주 중에서도 어쨌든 이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 가지고 주가들이 좀 움직이는데, 사실 초기에는 그 이제 이마트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게, 이마트도 막 가고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오고 1월 29일이었나요? 아마 그때부터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때 움직일 때는 첫날 같은 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냥 저 PBR이라고 하면 다 갔어요. 그날은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가리지 않고 0.2배네? 얘 5배 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제 이런 논리로 그냥 다 올렸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사실 이마트는 이게 분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주 환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이익은 계속 줄고 있고요. 거기다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한테 그냥 어거지로 정부가 야 너네 돈 많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PBR 낮으니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회사가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날은 그렇게 해서 다 올라가는데 이튿날 이제 셋째 날 좀 지나면서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 주주 환원이 목표인데 돈이 있어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지금 이제 좀 약간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저 PBR이니까 무조건 가는 그런 장세는 지금은 나오진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이런 좀 저 PBR주 중심의 랠리에 대해서 좀 과한 것 같아서 걱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게 주가라는 게 어떤 촉매가 생기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동안 또 저 PBR줄이 너무 못 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불이 타버리니까, 그러면 뒤늦게 좀 무늬만 저 PBR주에 잘못 들어간 분들도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저 PBR주가 이제 앞으로 PBR 한 배까지 가는 걸로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특히 초보 투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이건 0.2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마트 같은 기업들 0.2배, 0.3배니까 이 기업 그냥 막연히 이제 앞으로 한 배 가겠지, 이렇게 뒤늦게 쫓아가셔가지고 그냥 이유도 모르게 들어가셨다가 또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냥 주가가 한 번에 이걸 반영해서 급등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는 않고요.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완만하게 반응하면서 가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러진 못해요. 한국 증시는 어쨌든 뭐가 이렇게 포모가 생기면 다 쏠립니다. 다 쏠리는데, 근데 다만 이번 장세에 좀 일부 저는 걱정은 되는 건 사실이죠. 너무 이제 급등락하니까. 다만 좀 이 저 PBR 장세가 걱정은 되면서도 어쨌든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어쨌든 이거는 우리나라가 언젠간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잖아요. 주주 환원, 그리고 항상 낮은 밸류, 이거는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건드려 놨기 때문에 급등락과 별개로 저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현상은 또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은 보면 이런 포모 현상을 누가 이끌었냐면 사실 개인들이 이끌었거든요.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에코프로 그룹이 급등할 때 개인들이 이끌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2021년도에 카카오, 그때 또 21년도 1월 달에 삼성전자, 다 개인이 이끄는 포모장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번에 그 저 PBR주 올라가는데 개인은 다 팔고 있어요, 주식을. 오히려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끌고 있어요. 이게 좀 달라졌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과거 사례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건 단타하려고 들어오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는 뭔가 리밸런싱 하려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중국계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중국에서 빠져나온 자금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연기금의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장기 펀드들의 이런 매수는 결국에 오늘 좀 사가지고 한 2, 3일 후에 팔까?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걸 본다면 이번 저 PBR주 장세는 그냥 어쨌든 짧게 갈 이슈는 아니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거는 너무 변동성이 커지니까 중간중간 그 변동성이 닫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처럼 너무 급등하는 날은 좀 조심하시고 이게 그 갑자기 이제 주가가 월요일 날 이렇게 한번 좀 빠졌죠. 오늘 이제 그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월 그 5일이죠. 예. 월요일 날은 갑자기 저 PBR주가 급락해 버렸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급락할 때 예.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 급등 나가는 이 패턴 속에서 정반대로 조정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비율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이번 자사주 테마의 어떤 대장주 격의 일단 어떤 시장은 그러니까 주가가 사실 저렇게 오를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꺾여요. 왜냐하면 지금 4분기 실적 안 좋았죠. 미국 판매 감소했죠. 도요타는 한 20% 성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역성장을 했어요. 미국 판매가 점유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럼 평상시 같으면 실적만 보면은 주가가 사실 못 가죠. 못 가는데 그럼 왜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급등했냐? 그건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죠. 원래 잘했지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지금 맞물려 가지고 배당 수익률도 괜찮은 상황에서 항상 보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도 꾸준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은 엄청 막 미국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ROE는 낮은 상태인데 이 기업이 어쨌든 이제 해주기를 시장은 원하는 거고 현대차 같은 그룹이 어쨌든 앞장서서 해준다면 저는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 또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 뭐 LG그룹도 있고 또 삼성전자도 있고 SK그룹도 있으니까 이 기업들도 어쨌든 좀 따라가는 흐름이 저는 나올 거로 보거든요.